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중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의 총사업비를 결정합니다. 총사업비 협의만 마무리되면 입찰 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연내에 기본 설계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속철도의 총사업비는 기존 2조 1,438억 원보다 3천억 원가량 증액된 2조 4,015억 원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강릉시 왕산면에서 실종됐던 모자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실종 추정 지점인 강릉시 왕산면의 모 펜션으로부터 540m 떨어진 계곡 하류에서 37살 남호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61살 조모 씨는 어제 오전 펜션에서 2km 떨어진 계곡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펜션 운영자인 이들은 160mm가 넘는 비가 내렸던 지난 15일 오후 인근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다가 계곡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동해시 한섬해수욕장에서 17살 남자 2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한 명은 구조되고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박모 군과 이모 군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박 군은 구조되고 이 군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출장 내역을 알려달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뜻밖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공개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사생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 교육청 등 지자체와 기관의 관내 허위 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치 출장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의 이름과 부서, 직위를 포함해 출장 목적과 출장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기관마다 달랐습니다. 강원도에서 받은 출장 내역입니다. 출장 일시와 목적, 출장지만 나올 뿐 어느 부서 공무원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년치 전 공무원의 이거를 요구해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좀 취지상 또 좀 그런 거 좀 있다. 근데 또 안 드리긴 저희도 좀 그렇잖아요. 원주시와 평창군도 부서와 이름을 비공개했고 동해시는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이름은 물론 출장지까지 비공개했습니다. 강릉시와 화천군은 아예 출장 내역 전체를 비공개했는데 이유가 황당합니다. 공무원의 출장이 사생활의 비밀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자료를 정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사실상 비공개의 이유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됐던 거죠.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과 태백시, 양구군, 양양군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이름을 포함한 출장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에 속하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출장 내역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위반인 셈입니다. 네, 공무원들의 출장 내역은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직위나 성명을 포함해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출장비 등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도민의 열세인 출장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게 알 권리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4월 동해안에서 난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 가까운 산림이 폐허가 됐습니다. 신속한 산림 복구가 필요하지만 개인 소유의 산림이 많아 벌채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화마가 휩쓸고 간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야산입니다. 불에 탄 나무들이 잘린 채 쌓여 있고 풀들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에 시꺼멓게 타버린 나무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을 경관도 해치고 재해 우려까지 있어 주민들은 걱정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혹시 또 산사태 날 우려가 있죠. 빨리 해놓고 빨리 어떻게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 같은 개인 소유의 산에서 불에 탄 나무를 자르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도 절반 가까이는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산림 소유자는 지자체에 벌채를 요청하거나 목재상에게 팔아 벌채하겠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산불이 난 지 넉 달이 넘도록 이런 절차를 밟은 사유림은 절반 남짓입니다. 전체 산불 피해 산림 2,800여 헥타르 가운데 2,100헥타르가 개인 소유인데 지금까지 1,100여 헥타르만 절차를 밟은 겁니다. 소유자들이 보상 협의를 염려해 벌채를 미루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들은 답답합니다.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동의가 없이는 저희들이 벌채하기가 사실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산림 소유자 동의가 없어 벌채가 늦어지면 조림 등 산림 복구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춘천 출신 조각가 김운선 작가와 부인 김석영 작가가 공동 제작한 평화의 소녀상의 춘천 전시회가 추진됩니다. 김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1일 일본 최대 규모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출품됐지만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일본 정부 인사의 압력과 극우단체의 협박으로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춘천시는 김 작가와 협의해 춘천 전시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노후주택이 밀집한 봉산동 일원의 재해위험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2015년 129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뒤 보상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 국비 등 3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지작물 104동과 토지 84필지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뒤 사면 정비를 통해 재해 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KTX 열차와 동해안 지역을 연계한 여행 상품이 출시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